전부터 사실 남양주가 아파트 30평대가 1억 초반이에요. 몇 년 전에. 불과 한 3년 전에. 제가 그래서 고객분들이 저한테 제가 돈 가지고 그때 거기는 80%가 대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3천만 원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남양주에 30평 아파트, 뭐 25평 아파트 이런 것들이 뭐 한 1억 6천, 1억 5천, 뭐 1억 2천짜리도 있다. 얼마든지 가지고 계신 돈에 투자하실 수 있다. 얘기를 하면 남양주 너무 근데 땅도 넓고 좀 왜 물어봐 근데 나한테 그런 거면 진짜 시판 얘기해주면은 근데 거기 조금 인기가 없고 뭐. 그래서 내가 그럼 다 올라갈 때 소문난데 다 아는 데다가 제가 얘기하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냐고. 없죠. 네,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가능성이 있는 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미 올라가 있는 데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물론 거기는 이미 올라가 있고 소문난 곳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100% 안전하죠. 네, 강남 샀는데 떨어지겠어요? 솔직히. 네, 분당에 샀는데 떨어지겠어요? 판교만 해도 판교 처음에 지었을 때 뉴스에 나왔어요. 네, 뉴스에 여기 베드타운이다. 판교가. 처음에 분당은 안 그랬어요? 분당 20년 전에 여기 베드타운이라고 기자가 아주 마이크 잡고 이러고 서서 여기 베드타운을 보시라고. 불 다 꺼져 있다고. 상가 불 하나 안 켜져 있다고. 근데 불과 몇 년 전에도 판교를 똑같이 그렇게 기자가 얘기를 했었어요. 20년 전에 분당을 소개했던 것 같이 판교를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판교 분양 받으신 분이 그거를 겁이 나니까 진짜 그냥 파셨어. 파신 분들 진짜 많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진짜 경매도 안 나와요. 그 동네. 네. 하지만 내가 투자할 곳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곳을 찾으려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많이 들으셔야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만 대출이 조금 그렇지만 약간 벗어나시면 대출은 조금 그래도 정부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한 70%씩 대출이 다 돼요. 그러면은 소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어떤 거에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집을 산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선호하시는 게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여기에 딱 국한돼 있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폭이 넓어지죠.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하는데 일단 토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빌라, 상가, 뭐 아파트, 상가도 엄청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지역에 따라 특성들이 있잖아요. 산업단지가 또 이렇게 활기찬 데가 있고, 또 이제 주거시설이 또 이렇게 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상가나 또 이렇게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또 주력인 또 그런 위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이제 아파트를 하실 것이냐, 빌라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돈을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출을 얼마나 이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지금 30%, 그 다음에 이제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지금 서울하고 똑같이 투기 지역이어서 대출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세요. 안 되고, 그 외지역들은 이제 60%, 70%들이 다 되시는데,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뭐 LTV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본인들 소득이나 또 부채 상황들에 맞춰서 대출이 되고 안 되고가 옛날하고는 틀려서 좀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은행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할 것이 딱 정해지고 하면 일단 대출을 먼저 알아보셔야죠. 대출을 알아보셔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가진 돈에 이 집을 살 수 있고, 이 집을 이제 전세를 놓게 되면 내가 들어간 돈 없이 투자를 가능한지를, 그거를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고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또 누구 이름으로 살 것도 걱정이 또 태산인 거야. 내가 누구 이름으로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거는 또 걱정인 거예요. 뭐 딸내미 이름으로 해줄라니, 또 뭐 딸 시집가 버리면 또 이것도 참 나중에 또 상속 문제 막 이런 것도 골치 아프고, 남편 이름으로 해줄라니 또 남편이 또 올라가 도망갈까봐 걱정이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또 언제 말아먹을지 모르고, 1가구 2주택 이 사람 이름으로 하면 1가구 2주택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요즘에 좀 그게 까다로워졌죠, 사실. 일가구 이주택이라든지, 뭐 또 신혼부부들 뭐 정부에서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옛날같이 자녀들 이름으로 집을 막 퍽퍽 사놓지를 못해요. 왜냐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되잖아요. 부모가 잘못 선택을 해서 아이들한테 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옛날같이. 청약 기회가 없었지. 네, 그러니까. 옛날같이 그것도 막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그 사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대출은 이제 한 사람 명의로 하겠죠.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세를 놓을 때는 장단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했을 때 이런 게 좀 장단점들을 좀 다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했을 때는 다 좋기는 한데 세 놓고 이럴 때마다 또 둘이 같이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인감 뭐 준비 못 되고, 막 이러면 또 막 계약에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이래서 그 자녀들 이름으로 또 하다가 또 나중에 자녀들이 또 청약 기회라든지, 뭐 신혼부부 이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볼 수 있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집을 사야 될지를 항상 잘 염두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육하원칙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뭐 크게 이제 맥락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집을 하나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뭐 진부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하나씩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면은 크게 실패하지 않고 조력자를 옆에 잘 두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부동산 우리가 이제 경매로 하면은 일단 매매로 사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싸게 사요. 이거는 뭐 100% 맞는 말이에요. 경매로 사는 게 어찌됐든 뭐 기간이라든지 이게 소요 시간이 걸리고 이러는데 매매 금액하고 똑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매매 금액하고 똑같이 살 때는 그 동네에 매물이 없겠죠. 없으니까 그거 잡으려고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한 2, 3천만 원이라도 싸게 사면 그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세금 내고 얼마든지 2, 3천 땅을 파봐야 나오나. 근데 사람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고객한테 1억을 이득을 줬어도요, 고맙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1억을 이득을 줬는데도 그거 그냥 경매는 한 반값에 사야 제맛이지 이래요. 그 욕심이 되게 많으신 거죠. 근데 한 4천만 원만 이득을 줘도 엄청 감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가치가 개인의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 좌우되기는 하지만 경매는 무조건 싸게 사셔라. 무조건. 그래서 이건 실전 이제 사례들이에요, 진짜로. 사례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중량구 문명동에 있는 여기 보시면 요 도로죠. 우리가 이제 그 골목에 예를 들어 서울에 이런 데 많잖아요. 골목 막. 감정가가 4억 3천. 근데 보시면 6번이나 유찰이 됐죠. 엄청 유찰이 됐죠. 그랬다가 7,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7,5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누군가 7,577만 4천 원. 딱 그 금액. 100원도 더 안 썼어요. 왜냐? 아무도 안 들어올 걸 알았겠죠. 7,500에 매입을 했잖아요. 어쨌든 경매로 낙찰받은 것도 우리가 정부에서 보는 건 똑같이 매입한 거예요. 세금은 똑같이 일반 매매랑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3년 만에 6억 4천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너무 좋네. 너무 좋죠. 아까 제가 이 사람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떤 지역에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공부를 한 거죠. 이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답이 안 나오지. 경매를 할 때는 물론 감정가가 이게 잡혀 있어도 내가 실제로 투자하려고 할 때는 지금 현 시세를 감안을 하고 입찰을 하죠. 누구든지. 그거를 감안 안 하고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많죠. 요것만 본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조금 물건이 작년, 재작년 한 3, 4년 동안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경매가 나오려고 해도 금매로 얼른 팔려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하지 않으면 그냥 매매로 거의 다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이 좀 없었어요, 많이. 매매도 별로 좋은 물건은 없고 경매도 좋은 물건이 많지 않았을 때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정부에서 막 이렇게 죽이고 하다 보니까
좀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이 힘들고 이러니까 아마 조금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쯤 되면은 좀 골라서 내가 물건을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돌아온다고 보시면 경매로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이제 연예인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서장훈 씨 임대인들한테 월세나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않고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힘들게 안 한다는 거죠. 세입자들을. 그래서 착한 부자로 한번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착한 부자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농구 해가지고 좀 돈 많이 벌 때 아버지가 다 이렇게 강남 뱅뱅사거리 막 이런 데다가 뭐 한 20억 주고 20억 주고 건물 조그만한 꼬마 빌딩 그냥 하나 사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20년 돼가지고 뭐 200억, 250억 이래요 막 지금.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약간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약간 딛고 올라설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게 근데 처음에 작은 거부터라는 거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저렇게 38억짜리 무슨 건물 살 수 있어요. 낙찰 아무리 싸게 100억짜리 38억에 준다고 해도 내가 그게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림의 떡이지. 그렇지만 3천만 원, 5천만 원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렇게 첫 발부터 올릴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한 몇 년 전에도 뭐 부동산 경기 좋을 때도 뭐 지방에 상가 건물이 1억에 나와요. 1억 2천. 그거를 이제 고객분이 나한테 와서 저 뭐 하나 좀 찍어주세요 이래. 그럼 찍어드려요. 지방이라서 싫어요. 그럼 그 돈 갖고 어디다 하시려고 내가 그러면 아니 뭐 그러니까 그게 환상인 거야. 나는 돈이 한 1억밖에 없는데 강남을 꿈꿔. 아니면 여기 서울 송파나 막 이런 데를 꿈꾸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물건을 찍어다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아무리 별짓을 해도 그건 내가 뭐 끼워 맞출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근데 내가 그래서 사장님 어차피 투자하시는 거니까 요 상가에다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방이라서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만 할 때 얼마인데요 막 투덜투덜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했어. 했어요. 해서 지금 몇 억을 벌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는. 다 그거를 내가 살 집 아닌 이상은 모르면 어때요. 그거 뭐 차 타고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좀 어때. 돈 버는 게 어디 공짜예요. 적은 돈을 가지고도 부동산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 좀 보고 이제 조금 부주의 하시고 잘못하셨으면 좀 큰일 날 수 있었던 물건이었는데 어찌됐든 잘 넘기셔가지고. 왜냐면은 부동산을 한 번 했는데 실패를 했다. 다시는 안 하게 되세요. 다시는 안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게 아는 다리도 좀 더 두들겨 보고 건너셔야 되는 게, 한 번 잘못한 게 평생 이제 나한테 다시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잘 하셔야 되니까. 혼자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된다. 너무 항상 이렇게 고수익이 있는 곳에는 그만큼 함정도 많아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어쨌든 멘토가 있어서 열심히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부동산, 경공매, 해외 투자, 그 다음에 저희가 부동산 이제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도 협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쉽게 물건을 매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너무. 오늘 이제 여기까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